네, 그러면 저도 오늘 준비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Making Retrieval Augmented Language Models Robots to Irrelevant Context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리트리버 관련 설명은 재훈이 형이 다 해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4년에 아이클리어에 나온 논문이고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리트리버를 했을 때 좀 쿼리가 도움이 되는 컨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부적절한 컨텍스트가 왔을 때도 좀 언어 모델이 강건한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연구 배경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보이시는 예시처럼 이렇게 위에 이제 쿼리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리트리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답을 이제 언어 모델이 답하는 반면에 오히려 부적절한 컨텍스트를 리트리버를 했을 때 얘가 방해를 해서 오히려 오답을 도출하는 이러한 예시를 이제 연구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이렇게 다섯 개, 뒤에서도 이렇게 다섯 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었고, 이제 보이시는 파란색이 이제 리트리버를 아예 안 한 거, 이제 빨간색이 이제 탑원 도큐먼트만 리트리버를 한 거, 이제 주황색이 랜덤 리트리버를 한 거.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irrelevant context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황색 부적절한 컨텍스트를 리트리버 했을 때 다 아예 리트리버 안 했을 때보다 성능이 오히려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밑에 이제 싱글옵, 멀티옵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멀티옵에 대해서 앞에서 재훈이 형이 설명해주긴 했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QA 태스크를 여러 단계로 분할을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제 파이널 앤서까지 도달을 하는 방식이고요. 좀 언어 모델이 봤을 때 좀 복잡하다 싶은 질문이 들어오면 이 질문을 바로 답하지 않고 좀 부분 쪼개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리트리버를 한 후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만들고 두 번째 리트리버를 하고 두 번째 답할 때는 이제 앞에 스텝 것까지의 앤서까지 다 합쳐서 이제 프롬프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최종 답변까지 도달하는 태스크를 멀티옵이라고 여기 논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렐레벤트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대한 테크닉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는 NLI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리트리버한 컨텍스트가 유의미한 경우만 사용을 합니다. 이 NLI 모델로는 이 NLI 방식에 튜닝이 된 바트 라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퀘스천 앤서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퀘스천 앤서와 리트리버를 된 컨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 NLI 모델 아웃풋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세 가지 확률 로직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컨트레딕트, 뉴트럴, 인테일인데 이거는 이 퀘스천 앤서와 컨텍스트가 전혀 관계가 없으면 컨트레딕트, 좀 애매하면 뉴트럴,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인테일 이런 식으로 로직 값을 뱉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 값으로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테일 부분이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이 리트리버랑 컨텍스트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인테일 부분이 작으면 아예 리트리버랑 컨텍스트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 스레시홀드를 0.5로 설정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주요 메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하고요.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제 퀘스천과 기존에는 이제 퀘스천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끌어와서 이제 언어 모델에 넣어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RQ라는 리트리브드 컨텍스트를 새로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구축하냐면 이 쿼리와 제일 관계 있는 탑원 컨텍스트 하나와 그리고 랜덤 컨텍스트를 같이 묶어서 이 RQ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 랜덤 컨텍스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이 해당 쿼리에 대해서 하위에 있는 로우 랭크드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쿼리에 대해서 탑원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 컨텍스트와 이제 탑원 컨텍스트를 가지고 RQ, 리트리브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쿼리 그리고 구축한 이 리트리브드 컨텍스트 그리고 앤서 쌍으로 이루어진 파인 튜닝 데이터셋을 새로 해서 지도학습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irrelevant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 논문 배경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부적절한 컨텍스트가 이 리트리버에 섞여 있어도 모델 성능이 로버스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랜덤 컨텍스트를 섞은 주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비교한 실험 결과들 중에 퓨샷 방식으로 프롬프트화해서 베이스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파인 튜닝 방식처럼 추가적인 학습을 하진 않고 이렇게 프롬프트화해서 퓨샷처럼 예시를 이렇게 몇 개 넣어주고 인퍼런스만 하는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 싱글업 멀티업을 알아서 구분하라고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인터미디어 퀘스천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대답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섞여 있고 이 예시에도 보면은 Are follow-up questions needed here 해서 no라고 하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대답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같은 형태 예시가 퓨샷 형태로 프롬프트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여러 종류를 좀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셀프 에스크도 리트리버, SANR이라는 거는 리트리버를 안 하는, 즉 여기 샘플, 이그젬플을 주어질 때 리트리버 컨텍스트는 안 포함하는 방식이고 SAR1은 탑 1,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저 처음에 SAR10은 탑 10인 줄 알았는데 로우리스트 랭크 10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랜덤 리트리버 R 믹스라고 하는 부분은 탑 1이나 로우리스트 랭크들을 좀 랜덤으로 그때그때 랜덤으로 섞어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리트리버 할 때 이 논문에서 메인 실험들은 다 구글 서치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과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리트리버 없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프롬프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퀘스천이 언어 모델이 주어지고 바로 앤서를 뱉는 거를 완전 베이스라인 이 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고 인 컨텍스트 RALM은 방금 말씀드린 그 C# 프롬프트화해서 넣은 거 초록색은 그 과정에 NLI 방식을 추가를 한 거 그리고 이 주황색이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 논문 방법론 결과입니다. 이제 쿼리에 리트리버를 하는 도큐멘트는 탑 1으로 설정을 했고요. 제 보이시는 것처럼 지도학습 방식으로 튜닝한 결과가 가장 좋고 여기서 NLI를 인 컨텍스트에 추가로 수행했을 때 오히려 노란색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NLI를 했을 때 NLI 모델은 그 컨텍스트가 이제 도움이 안 된다,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거였어서 중요한 정보를 오히려 배제를 함으로써 성능이 좀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 방법론 성능은 없는데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이 너무 적어서 튜닝으로는 안 쓰고 그냥 이 인퍼런스 결과로만 해서 인컨텍스트와 인컨텍스트 플러스 NLI 결과만 수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앞에서는 이제 쿼리에 주어지는 이게 탑 원 리트리버리였는데 여기 위에 부분은 로우 랭크 그리고 밑에는 랜덤
해서 두 개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메인 목적인 부적절한 컨텍스트를 리트리벌 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스라인보다 인 컨텍스트 방법론들은 뭐 조금 오르거나 오히려 많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한 방법론은 그 상황에서도 이제 로버스트하게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방식에 따른 실험 결과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세 개의 모델은 셋 다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인데, 이 에세이 노렛은 리트리버 없이 그냥 퀘스천과 앤서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번 하는 거고, 이거는 탑 1만 가지고 파인 튜닝,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컨텍스트도 섞어서 파인 튜닝한 제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쨌든 리트리버를 해서 이 오른쪽 두 개 리트리버를 해서 파인 튜닝 한 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또 대부분 제한 방법론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여기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랜덤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렐레벤트 컨텍스트가 섞여 있는 문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한 방법론이 모두 이제 거의 이 빨간색 부분만 보면 되게 우수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은 이제 데이터셋이 작아서 튜닝으로는 학습으로는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OOD 세팅에서도 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지도학습 방식으로 파인 튜닝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로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이 두 가지 상황으로 하는 실험 결과이고요. 이랬을 때도 제한 방법론이 대부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베스트 성능에 거의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선 실험들은 다 이제 라마2 13빌리언짜리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퓨사 프롬프트 베이스라인들을 라마2 70빌리언으로 사용했을 때 성능들이 왼쪽 노 파인 튜닝이라고 기재한 성능들이고, 오히려 모델 사이즈를 한참 줄여서 13빌리언으로 제한 방법론으로 이제 튜닝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간단하게 이제 작은 모델을 써도 우리가 한 방식으로 지도학습을 하면 70빌리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은 제일 베스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우리는 모델 사이즈가 작은 걸 사용을 해도 학습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아까 19페이지 보면 리트리버에 구글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웹서치를 했다는 건가요? 그 구글 서치라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서치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 네, 그 방식을 사용을 한 것 같고, 한 가지 뭐 의아했던 거는 이 코버트 버전 2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한 개씩만 사용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얘도 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논문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화면 공유 종료하고 건의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